진짜 재밌게 보는 방법을 알았어요. 남들에 비해서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사실 이 영상도 보면 안 돼. 오늘은 오프 영화를 보고 와서 설명회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원래 막 영화 나오자마자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찍을까 말까 하다가 찍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진짜 재밌게 보는 방법을 알았어요. 이대로 하시면은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고편도 보지 마시고 어떤 사진도 보지 마시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나홍진 감독의 영화가 나왔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은 진짜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사실 이 영상도 보면 안 돼. 이 영상도 보지 마시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남들에 비해서 진짜 재밌게 봤어요. 진짜 재밌게 봤고 평점을 준다면 저는 4점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남자친구가 보자고 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나홍진 감독이 신작이 나온다. 곡성 만들었던 사람이고 돈도 엄청 투자를 했다더라. 한국 제작비 1위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알아보고 갔었던 것 같고 근데 장르가 뭐 액션이다 이래가지고 저는 사실 액션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별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그냥 조사도 뭐 알아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 만나는 날이 돼가지고 영화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따라갔어요. 진짜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로. 근데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제가 호프를 2배까지는 아니어도 남들보다 한 150%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관에 갔을 때 남자친구가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화장실 좀 갈게 하고 이제 좀 이따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조금 못 봤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들어가서 다 봤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늦게 들어가서 보니까 뭐 소가 죽어있고 뭐 조인성, 황정민 이런 사람들 이렇게 여러 명 모여가지고 뭐 이거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가가지고 앞에 무슨 내용 있었냐 이러니까 남자친구가 그냥 뭐 다 예고편에 나왔던 장면들 별 내용 없다. 그리고 지금 그냥 소가 막 이렇게 죽어있어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막 완전 난장판이 돼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대체 왜 이런가를 찾아 나서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그런 거냐? 아시는 분은 계속 보시고 모르시면 모르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몰랐어요. 누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냐면 외계인이 한 짓이거든요. 근데 그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외계인이라는 게 왔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그 조인성 그 무리도 마을에서 막 이렇게 사냥을 취미로 하고 다니는 사냥꾼 무리인데 거기서도 호랑이가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하고 뭐 어디서 또 뭐 곰이 했나 뭐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 영화에 외계인이 나오는지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호랑이가 했나? 곰이 했나? 누가 한 거야? 이렇게 자꾸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차가 막 날아가고 건물 한 3층 높이까지 막 날아가고 진짜 인간도 막 하늘로 다 떠서 추락하고 막 이렇게 약간 그런 걸 보면은 이건 호랑이가 할 수 없는 호랑이에게서 나올 수 없는 힘인데 뭐지? 호랑이가 아닌가? 이러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영화 잘 만든 점이 잘 표현한 점이 시점이 되게 황정민의 시점을 따라가요. 황정민이 보는 그대로를 내가 보고 있는 느낌? 심지어 그 황정민을 찍을 때조차도 뭔가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영화관에 가서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가야 그 생생한 그 느낌이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액션도 뭐 뒤에 나오겠지만 액션도 진짜 대단한 영화였어서 그 액션 쾌감과 그런 시점을 따라가는 이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영화관에 가서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호랑인지 곰인지 아니면 그 뒤에는 막 누가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걔는 괴물이야 이러면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괴물이 나오는 영화인지 미치겠는 거야.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외계인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도 걔가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괴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외계인 영화인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생긴 게 외계인? 뭐 어떻게 보면 외계인이야 하는데 외계인보다 그냥 괴물처럼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외계인인지 몰랐어. 그리고 이게 되게 황정민의 시점을 따라가는 영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황정민도 그 영화 속에서 진짜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마을 사람들 다 나 봤다 막 이러는데 황정민은 끝까지 못 봐. 계속 엇갈려서 황정민이 보게 되는 게 영화 시작하고 나서 거의 1시간 후쯤에 보게 돼요, 걔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 시점을 따라가니까 저도 영화 1시간까지 얘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는데 제가 이제 또 다른 평을 들어보니까 예고편을 보면 사실 다 외계인이 나온다. 어떤 모습이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외계인이 나오는지 알고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도 알고 이런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을 때는 그 초반 1시간이 좀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다는 거지. 나는 이미 아는데
곰이야 호랑이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하게 느껴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몰랐어서 황정민의 입장에서 진짜 내가 황정민이 된 기분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궁금해서 미치겠어. 답답하긴 똑같이 답답한데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마을 자체가 한국 마을인데 한국 배경인데 되게 이국적이에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다 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냥꾼 무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조인성 무리가 사냥꾼 무리라서 그냥 취미가 산속에 들어가서 곰 잡고 이런 느낌이라서 그게 되게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잖아요. 막 젊은 청년들이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 마을 디자인 자체도 되게 한국적인데 한국에는 절대 이런 곳이 없어. 그런 느낌으로 뭔가 오묘한 한국이면서도 이국적인 그런 느낌을 담아낸 게 너무 좋았고 예뻤고 신기했고 특이했고 내용이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뉘거든요. 처음에 그냥 우리 이 일반 마을, 난장판이 된 마을. 두 번째 숲으로 들어갑니다. 숲에서 막 괴물과 싸우고 세 번째 다시 차가 달리는 도로로 나와서 막 싸우는 장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숲은 진짜 외국에서 찍었대요. 그 숲도 진짜 한국 느낌이 아닌 게 나무가 엄청 크고 무슨 대나무 숲처럼 엄청 길고 높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느낌의 배경. 실제로 거기도 외국이기도 하고 근데도 어쨌든 영화 설정상으로는 한국으로 나오니까 신기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예쁘게 찍었거든요. 영상이 엄청 예뻐요. 그래서 진짜 그 영상미 하나만 보고 가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예쁘게 찍었고 액션도 진짜 그 액션만 보고 가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되게 괜찮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인성 패거리 말고 다른 또 사냥꾼 선배님 같은 무리가 있거든요. 좀 거기는 젊은 청년이 아니고 조금 나이가 더 있어 보이는데 그 말 타고 이렇게 조인성 들어서 낚아채서 구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조인성이 괴물이랑 싸우다가 거의 죽을 뻔했을 때 이렇게 말을 타면서 한 손으로 조인성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장면 진짜 멋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또 되게 뭐랄까 몽골인 같은 비주얼부터 한국인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조인성 씨도 한국인 같지가 않아요. 거기서는 저는 조인성 하면은 되게 로맨스 영화가 떠오르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런 장르도 많이 하셨던데 되게 막 로맨스만 하는 배우처럼 저한테 있는 이미지가 그랬어요. 근데 호프에서는 수염도 엄청 막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리고 저는 아무런 정보가 없이 갔다고 했잖아요. 조인성인지 몰랐어요. 그 이시연 배우님인 줄 알았어요. 이시연인가? 막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시연 같진 않는데 이러면서 보다가 계속 보니까 조인성인가? 이러면서 그거 안 것도 사실 남자친구 나오기 거의 뭐 제 체감 한 달 전부터 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뭔가 어렴풋이 남자친구가 내가 누구 나와? 이렇게 했을 때 남자친구가 조인성 뭐 황정민 이렇게 말했던 게 어렴풋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조인성이구나 이렇게 알았지 기억이 안 났으면 좀 몰랐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다른 색다른 느낌. 그리고 또 많은 분이 불호로 생각하는 점이 욕이 너무 많이 나와. 많이 나와서 어떤 분은 진짜 보기 힘들 정도다 막 이랬는데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유교걸로서 어릴 때는 이런 욕 많이 나오는 영화들 막 친구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보기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욕을 많이 써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영화는 저는 이상하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냥 너무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런가 뭔가 당연히 욕 나올 상황이거든요.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욕이 나오고 저는 솔직히 거기서 사냥하시는 그런 분들도 신기했어. 나 같으면 도망가기 바쁠 것 같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거기서 맞서는 게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저도 막 20대 초반에 이 영화를 봤으면 욕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러면서 좀 싫어했을 것 같은데 지금 괜찮아요. 저는 불호였던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 쓸데없는 개그를 많이 해. 진짜 재미가 1도 없거든요. 나는 그거 감독님의 의도를 모르겠어. 이거를 재밌으라고 넣은 건지 분위기 썰렁해지라고 넣은 건지 분위기 썰렁해지라고 넣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개그가 진짜 재미가 없거든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개그 다 빼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황정민이랑 그 초반에 같이 괴물을 찾으러 가는 목격자 분이 있어요. 그 분이랑 이제 이 건물 안쪽에 괴물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이렇게 쏘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 둘 셋 근데 둘 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둘 다 안 쏘고 둘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런 개그.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코믹 영화에서 봤으면 웃겼을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그게 너무 재미가 없고 예상이 가고 원래 개그는 예상이 안 가서 웃기거나 예상이 가도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둘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예상이 가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개그를 다 뺐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은 몰라 누군가는 또 그런 게 있어서 재밌었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미가 없었고 의도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 장면을 넣었는지. 근데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계속 진짜 달리거든요. 뭐가 쉴 틈이 없어요. 계속 막 내용이 있어. 계속 뭔가 들이닥치는 그런 느낌이라서 거기에 약간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그런 내용을 넣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호였습니다.
경석이라고 되게 쓸데없이 죽는 애가 또 있거든요. 아까 셋둘 하나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 했잖아요. 동시에는 안 들어갔지만 어쨌든 결국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뭔가 움직이길래 막 쐈는데 경석이 자기 친구였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장면에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 상황이 벌어졌는지. 일단 문 뒤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사람인지 괴물인지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왜 쏘는지도 이해가 안 됐고, 죽었는데 죽었을 때 막 멘트를 이렇게 하거든요. 아, 나 뭐 오늘 운 좋았는데 이러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뭔가 괴물이 나타나서 다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자기만 살아남아서 운이 좋았는데 결국 그걸 황정민이 죽였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 그러면은 뭔가 거기서 되게 슬퍼질 것 같은데, 나라면 내 친구를 내가 쏴서 죽였다 이러면은 몰라, 그 상황이 되게 혼란스러워서 그런지 엄청 막 슬퍼하는 그런 분위기로 연출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때도 옆에 남자친구한테 뭔 내용이야? 이렇게 했었던 그런 게 있고, 뒤에 뭐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아, 이 개그를 위해서 넣은 건가? 신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그러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건데 이러면서 막 약간 개그인지 뭔지 모를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위해서 넣은 건지 뭔지. 그리고 또 많은 분이 불호로 여기는 게 정호연 씨 연기 되게 못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고 되게 이상하긴 해요. 이상하긴 한데 그게 연기력의 문제라기보다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요구를 받았거나 대사 자체가 그냥 이상해요. 대사 자체가 사람이 하는 대사가 아니에요. 약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이런 되게 만화에 나올 것 같은 대사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오징어 게임에서 연기 잘하셨잖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받았을 거다, 연기력 문제는 아니라고 느껴져서 그런지 저는 막 엄청 거슬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CG도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다 하는데, 예전에 제가 전독씨 리뷰한 게 있거든요. 그때도 느꼈지만 제가 CG에 민감한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전독씨 때도 CG에 대한 욕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는데 막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이것도 아무렇지 않게 봤습니다. 저는 진짜 요만큼도 이상한 게 없었어요. CG는 그런 건 있었어요. 마지막에 막 도로 씬에서 막 이렇게 엄청 쫓아오거든요. 외계인이 막 엄청 쫓아오는데 절대 그 차의 속도로, 차와 말의 속도로 이길 수가 없을 스피드로 막 쫓아오는데 절대 안 잡혀. 심지어 거리가 막 아슬아슬하게 안 잡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멀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속도로. 그 속도감이 말이 안 돼. 그 속도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CG 자체가 이상하다 이렇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전독시 때도 약간 느꼈는데, 물론 거기는 불호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호프는 그래도 반반 느낌? 호가 좀 더 많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막 이게 호불호가 갈린다 하면 항상 뭐 댓글이나 관람평이나 이런데 실제 관람객은 불호인데 호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알바다, 약간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깝달까 그런 거예요. 왜냐면 분명 호로 본 사람이 있을 텐데 뭔가 자기가 불호라고 해서 남들도 다 불호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 자기의 감상평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분명 저는 진짜 호로 봤거든요. 전독씨도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이것도 호프도 진짜 재밌었고. 근데 호프도 심지어 댓글에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호라고 하는 사람들 다 알바다 뭐 이렇게. 그래서 약간 호로 본 사람의 의견은 완전 이제 무시당하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게 좀 별로이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불호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장면도 진짜 좀 되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게 곡성을 봤을 때도 제가 친구한테 이게 뭐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했는데 이 호프도 끝났을 때 남자친구한테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둘 다 똑같아. 둘 똑같은 반응이 나왔어요. 곡성과 저는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다. 근데 저는 곡성보다는 재밌었어요. 곡성은 진짜 아예 이해가 안 가는 느낌이었고,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석 찾아보고 이러잖아요. 저는 찾아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보지도 않았어, 그냥. 그래서 아직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호프는 어쨌든 외계인이 나타나서 싸우다가 뭐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결국에는 누가 이기지 않았죠. 결국에는 인간도 뭐 죽은 사람 있고 살아난 사람 있고, 외계인도 죽은 애 있고 살아난 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결판은 안 났지만 어쨌든 한판 대전투 이런 느낌으로 내용은 이해가 가잖아요. 또 되게 이분이 나홍진 감독이어서 그런지 뭔가 숨은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곡성처럼 막 의미를 막 넣어서 만든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뭔가 재밌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리고 뭔가 이런 SF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 막 곡성처럼 그런 요소를 막 의도적으로 넣으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하나하나에 막 숨은 의미가 다 있다 이러잖아요. 물론 뭐 의미가 있는 장면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진짜 재미있으라고 만든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약간 성경 말씀 같은 게 나오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종교적인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저는 영화는 곡성 때도 아까 그랬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막 찾아보는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영화는 보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종교적인 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안 찾아봤습니다. 그러고 끝났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닌 게 이런 데서 도움이 되네? 저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를 알아챘다 라는 거에서 만족.
끝. 제 생각에 그렇게 끝난 게 감독님이 뭔가 찍고 싶었던 게 엄청 많았던 것 같아. 그 외계인도 그렇고 또 막 이렇게 장면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날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많은데 다 담기에는 5시간짜리 영화를 만들 수는 없으니 거기서 끊으신 것 같아요. 전독시 때도 그렇고 후속작이 무조건 있다라고 나오는 그 결말이 당연히 저도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막 영화는 한 편 보면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게 막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 막 미친 듯이 또 답답하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불만입니다. 하지만 왜냐면 내가 이 편 뭐 나와도 내가 안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불만이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단점을 말해서 장점을 말하자면은 아까 말했던 영상미, 액션 그런 게 진짜 장난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쉴 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긴장감을 계속 가지게 하거든요. 그것도 되게 색다른 경험. 보통 영화는 막 쫓다가 이렇게 살짝 해결이 되면서 잠잠해지는데 그 다음에 또 막 사건이 발생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잠잠해지는 거 없이 계속 하는데 그게 전혀 지루하지 않고 몰입을 확 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 그 이동진 평론가님 영상도 봤는데 크레센도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로 쉬지 않고 몰아치는 그 내용이 색다른 경험이라는 느낌이 진짜 와요. 액션이 쉬지 않고 나오는데 거기서 끝까지 쫄깃하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뭐 제가 직장에서도 얘기해보고 했는데 다른 분들의 평을 봤을 때 기대를 막 많이 하고 간 사람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 한 3.5점?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기대 없이 봤기 때문에 특히 저는 외계인 영화인지 아예 모르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도 왜 4점 준지 알겠다. 진짜 재밌게 봤네요. 이러면서 호프를 제일 즐긴 사람이네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도 알고 봤지만 그분들도 진짜 재밌게 봤다고 했고 보냐 마냐 추천을 해달라고 했을 때 보라고 할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카메라 구도만 봐도 진짜 볼만해요. 이해가 안 가는 장면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지막에 우주선이 침몰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소행성 충돌처럼 그냥 지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우주선이 오면은 지구가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게 2편이 아예 싹 다 우주로 가겠다는 건지 2편이 나올 수 있나? 근데 내용은 2편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식으로 결말이 났어. 근데 2편이 나올 수가 있나? 우주선 충돌, 빡! 지구 멸망 끝! 이거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그 마지막 장면에서 괴물한테 막 쫓기고 있을 때 조인성이 말을 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황정민 무리는 차를 타고 있어요. 말에서 차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거든요. 거기서 진짜 답답했어요. 아니 왜 옮겨? 말이 잘 달리고 있는데 왜 굳이 말이랑 차랑 속도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왜 잘 달리고 있는 말에서 옮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괴물이 한참 뒤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멈춰서 옮겨 탔으면 좋겠는데 자꾸 달리고 있는 차, 달리고 있는 말에서 이렇게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아니 그냥 죽으라는 거 아니야? 그 장면이 그리고 또 되게 길게 나와요. 처음에는 조인성도 뭐 어떻게 옮겨? 그래서 그냥 가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타세요 옮기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렇게 막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은 차에 있고 상체는 말에 있고 막 이렇게 나와. 그런 장면들이 조금 그냥 차를 멈췄으면 좋겠고 옮기다가 죽을 것 같은데 사실 조인성은 절대 안 죽어. 그 숲 장면에서도 진짜 엄청 높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괴물이 이렇게 던져서 날려서 나무 윗부분에 부딪히고 탁 떨어져 안 죽어요. 인간이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그 첫 번째 마을 그 장면에서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 인간들 다 죽었어요. 조인성은 절대 안 죽어.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괴물을 쏴서 죽여요. 그래서 막 죽였다 와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인성이 그냥 뜬금없이 진짜 그냥 뜬금없이 약간 표지판 같은 거에 텅 하고 부딪혀 죽어요. 그치 어이없게 죽잖아요. 근데 대반전 스포입니다. 이미 영화를 본 사람만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사실 애초에 뷰더판이 나오진 않죠. 어쨌든 탕 하고 모두가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살아남았어요. 심지어 괴물도 입 안에 이렇게 쐈거든요. 쏴가지고 괴물도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고 와 하다가 조인성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괴물도 살았어. 모두가 안 죽었어요. 둘 다 살았어. 둘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조인성이 되게 외계인급으로 불사신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게 솔직히 개연성 측면에서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영화적 허용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 그 마지막에 죽는 이 괴물은 변신을 하는 괴물이거든요. 나는 근데 이게 자꾸 제가 처음에 외계인인지 모르고 영화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외계인의 모습보다는 되게 괴물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괴물이라고 표현하게 되네. 어쨌든 영화 장르는 SF고 외계인 내용인데 제가 느꼈을 때는 외계인처럼 보이진 않아요.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외계인 약간 뾰족한 얼굴, 이런 모양의 눈 모양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진짜 괴물의 형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괴물이라고 자꾸 표현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에 죽은 줄 알았던 그 괴물도 모습이 계속 변해요. 모습이 막 계속 변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헷갈려요. 나는 이 얘랑 얘 둘이가 같은 괴물인지 몰랐어요. 그 부분도 좀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그리고 황정민
차우미는 되게 경찰인데 무능하고 제가 느꼈을 때는 용기도 없고 이런 캐릭터로 나온 느낌이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오징어 게임의 그 누구죠? 주인공? 그 사람도 뭐 성기? 성기는 아니죠. 이름 뭐지? 어쨌든 그 사람 같은 느낌으로 뭔가 답답했어요. 물론 그 상황을 생각하면 아무리 경찰이어도 겁이 나니까 이렇게 주저주저 할 수는 있는데 주인공 치고 뭔가 되게 그렇게 주저주저 하는 모습이 저는 좀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그거는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해요. 하정이 괴물을 쏠지 말지 고민하는 장면 있잖아요. 괴물이 막 눈물 흘리고 그 장면도 저는 좀 왜 갑자기 거기서 안 쏘는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괴물의 입장에 공감을 해서 얘가 눈물 흘리는 걸 보고 그러니까 걔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랬다 하는데 저는 영화 볼 때 당시에는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얘한테 공감해서 안 쏘는구나 이 느낌도 안 들었고 그냥 왜 안 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뭐 이거는 저 빼고 모든 사람은 공감해서 안 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맞나 보다 생각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 그 영화를 볼 당시에는 마음이 아파서 안 쏜다기보다는 몰라 근데 마음이 아파서 안 쏠 수가 있나? 이 마을이 다 쑥대밭으로 해놓은 게 쟤인데?